현재 전 세계의 눈이 미 대선과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대선의 경우 충격적인 결과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일 폭스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대통령 46%보다 고작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조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보다 12%포인트 뒤지고 있었지만 지난달 그 격차를 7%포인트로 줄이더니 이제 단 5%까지 따라잡으며 격차를 크게 줄인 것이죠. 물론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등 미국 내 9개 주요 이슈 가운데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서 12%포인트, 코로나19 대응에서 8%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 중 많은 분야에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대선 판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 중 실업이 87%로 1위를 차지했고 코로나19와 범죄 및 폭력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시민들은 그 어떤 분야보다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차별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보다 경제 호전이 대선의 승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미 실업률은 8.4%포인트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뜻이며 많은 미국 시민들은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 후보보단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의 여론을 분석해볼 때 전체적인 모습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지만 이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 한 방의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많은 전문가들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경제 상황이 더욱 나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점차 야금야금 좁히기 시작하자 바이든 캠프도 크게 비상이 걸렸는데요. 결국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보수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치열한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의 미시간주를 찾은 바이든 후보가 직접 외국으로 나가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바이 아메리칸이란 세제 공약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란 의료 등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이며 해외 생산품을 미국산으로 소급한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표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에 미국산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딱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과 바이든 후보의 바이 아메리카는 매우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더욱이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대중 강경책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바이든 후보는 시 주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달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그 어떤 외국 관리보다 시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심지어 2011년 방중 당시 바이든 후보는 중국이 계속 번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바이든 후보의 선임 고문인 커트 캠벨은 중국의 약탈적 관행을 트럼프 행정부가 큰 틀에서 정확히 파악했다는 인식이 민주당 사이에서 폭넓게 깔려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경제력과 상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후보의 대중정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것과 똑 닮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중정서가 악화된 현실을 인정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대중 적대시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으며 USA 투데이도 바이든이 중도층을 잡으려다 트럼프에게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무역과 대중정책부터 시작하여 미국 내 공약들까지 주요 현안에서 뚜렷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트럼프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향해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이며 가장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결국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하다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마저 바이든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3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샌더스는 현재 바이든은 자신의 경제 제안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진보적이고 공격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트럼프를 뒤쫓는 것 이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바이든을 투표할 합리적인 이유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죠. 즉 더 이상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맞붙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치열한 지지율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전 세계의 눈이 미중 간 싸움으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15일 미국발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효되며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미국을 포함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반도체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게 판매하는 길이 원천 차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IT 산업의 자존심인 화웨이는 앞으로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발표된 미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시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결국 화웨이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통신용 모뎀 칩,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반도체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도 큰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선 화웨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에 화웨이로의 반도체 공급을 위한 사전 승인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공정에 미국 기업의 장비와 부품을 쓰고 있죠. 한마디로 이번 한국 기업들의 승인 신청이 거부되면 삼성과 SK 둘 다 화웨이의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반도체의 설계를 마치고 생산 공정에 들어간 뒤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두어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달 미국의 화웨이 제재안 발표 시점에 화웨이 수주 물량이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각종 재고 및 공급 비용에 따른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또한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약 7조 3,700억 원 수준이며 SK하이닉스는 11.4%, 약 3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략 한국에서 8조에서 13조 원가량의 수주 수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웨이는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는 주요 바이어라 한국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화웨이는 한국산 반도체를 납품받고 있지만 동시에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5G 분야에서 화웨이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화웨이가 무너진다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의 5G 업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미국과 일부 동맹국 사이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 중국의 화웨이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단일 계약으론 최대 규모로 역대급 잭팟을 터뜨린 것이죠. 또한 오는 12월 미국은 C밴드 대역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제재로 삼성전자와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의 3파전 구도로 편성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키아의 경우 미국 이통사들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들 물량까지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버라이즌이 5G 공급업체로 노키아 대신 삼성전자를 뽑은 이유도 정말 비슷하죠. 더욱이 삼성전자와 협력 중인 국내 장비 부품 기업들만 해도 9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국내 통신장비 업계 입장에서 화웨이의 붕괴는 엄청난 대박인 것입니다. 심지어 화웨이가 망가질수록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한국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SA에 따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은 올해 1억 9,200만 대에서 내년 5,900만 대로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올해 19%를 차지하며 애플에 근소하게 뒤진 3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무려 4.3%까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오포 등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사라져도 연 14억 대인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수요는 전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화웨이가 차지했던 점유율을 나눠먹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유율을 100% 중국 업체가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분석입니다. 화웨이가 빠진 만큼 한국 스마트폰 업계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약 화웨이를 제외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와도 한국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어쩔 수 없이 한국산 반도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중국 업체가 성장할수록 한국의 반도체 업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웨이의 빈자리를 한국이 차지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반도체 업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SA의 린다 수이 무선 스마트폰 전략 담당자는 중국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화웨이의 중저가 라인업을 대체하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을 대신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 오포, 그리고 삼성과 LG전자 등의 제조사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화웨이발 위기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제재에 동조한 국가들을 향해 과거 사드처럼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전자업계 관계자도 한국이 미국 제재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중국이 보복을 가하려고 했다면 이미 관련 조치를 실행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SCMP에 따르면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해 쉽사리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보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 상무부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애플과 보잉 등을 표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도입에 대한 조금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죠. 또한 이번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추가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딱히 특별한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을 때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측의 화웨이 제재로 한국의 피해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피해로 그칠 것이며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